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 18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상장일의 고가와 저가, 그 다음에 상장 주일의 고가와 저가, 그 다음에 상장월의 고가와 저가를 같이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제목에는 상장일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써놨지만요. 상장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차트상의 가장 왼쪽 봉을 기준으로 해서 라인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장일이 오래전에 된 그런 그 종목들은 연속조회 버튼을 가지고 이제 계속 늘리시면 상장일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현재의 그 수식은 신규 종목이든 신규 종목이 아니든 그다음에 600봉이든 600봉 이상이든 어떤 현재 나와 있는 그런 그 캔들 상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장일, 그다음에 상장주, 상장월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라인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타내는 뭐 상단인지 뭐 90일이 안 된 종목들은 한 화면에 다 나타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오래된 것들은 더 왼쪽에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할 것은 상장일, 상장하는 날의 고가와 저가를 먼저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상장주와 상장월은 또 다른 수식으로 해서 총 6개의 수식으로 라인으로 수식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수식 관리 잡으시고요. 새로 만들기에서 제목을 상장일의 고저라고 제목을 짓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수식에는 상장일의 고가라고 제목을 붙이고요. 이것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일일 수도 있고 상장일이 아닌 가장 좌측의 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좌측 혹은 상장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상장일 옆에다가 좌측이라는 그런 단어도 하나 넣겠습니다. 좌측. 상장일의 고가는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상장일인지 가장 좌측에 있는 봉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봉 번호를 매겼죠. 그래서 sum1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 봉 번호가 매겨집니다. 이제 봉 번호, 현재 봉 번호 1번의 고가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쓸 때에는 value는 1, s가 1과 같을 때의 고가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 수식상으로 문제없이 이제 오류 없이 진행이 되는데요. 수식 검증을 하게 되면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수식은 실행을 했을 때 라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라인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제 s가 1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s 현재의 값보다 이전의 값이 0인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우리는 1번부터 매겼기 때문에 가장 좌측의 값을 1번부터 카운팅을 했기 때문에 넘버링을 했기 때문에 0번이 없죠. 그러면 이 수식상으로는 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s가 0 다음에 1인지를 체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로 주시면 안 되고요. 2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봉이 더 지나고 나서 현재의 봉이 2이냐고 물어보고 그 2인 것은 1번이 있기 때문에 2가 이제 체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2일 경우에 한 봉 전에 고가를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상장일의 고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요. 수식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상장일 좌측 상장일의 저가라고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좌측이죠. 좌측이 아니고 좌측. 이것도 마찬가지로 S가 2일 때 그때의 저가를 가져오면 되겠죠. 한 봉 전에 저가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라인 설정하시고요. 파란색으로 점선. 똑같이 파란색으로 점선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스케일은 가격.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위치에 라인이 쭉 나타나겠죠. 하지만 이제 첫 번째 봉이 아닌 두 번째 봉의 위치부터 첫 번째 봉의 값을 표시하게 됩니다. 시프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보시면 나타나고 있죠. 상장일의 고가와 상장일의 저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봉부터 표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시프트를 한 칸 하시면 되겠죠. 한 칸 앞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첫 번째 날부터 해서 표시가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 이후의 값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 라인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봉부터 표시를 하셔도 어떤 봉을 비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장 1의 고가와 저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상장 주죠. 주가 바뀌었을 때, 여기 보시면 상장한 날은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그리고 주가 지났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봉이 첫 번째 주가 됩니다. 이 첫 번째 주의 고가와 저가에 또 라인이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일의 고가와 저가가 상장주의 고가와 저가와 같아지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할 것은 상장월인데요. 5월이 지나고 6월 6월이면 이 위치죠. 이 위치까지 왔을 때 이 위치에서 상장월의 고가와 저가가 또 나타내도록 두 개의 수식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수식 관리자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상장일의 고조를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얘는 상장일이 아니고 상장주월, 상장주월의 고가라고 제목을 붙이고요. 수식 1에는 상장일이 아니고 상장주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이란 말은 지우고요. 자, 똑같이 이제 넘버링은 필요하죠. 첫 번째 봉부터 시작해서 넘버링은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게, 이제 밸류에는 가장 마지막에 쓸 것이기 때문에 밀어놓고요. 두 번째로 할 게 요일이, 현재의 주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요일 함수를 사용해야죠. 그래서 d라는 변수에다가요, 요일의 date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요일 값을 알아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요일 값을 가지고 주가 바뀌었는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h1이라는 변수에다가요, highest since, 가장 큰 값을 먼저 찾아내야겠죠. 1, 똑같이 s가 2인 이후에 가장 큰 한봉 전의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상장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값을 h1에 넣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h1에 들어간 값 중에서 첫 번째 주의 것만 우리가 잘라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를 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cnt라는 변수에다가 count since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s가 2인 이후에 그 다음에 지나간 주의 개수를 체크하면 되겠죠. 자, 주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요일의 값이 이전의 요일 값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제 주가 바뀐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CNT의 값에는 1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주의 개수만큼 표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주의 값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value n에는 CNT가 현재는 1이고, 그리고 CNT의 한봉전은 0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주가 되겠죠. 자, 그때의 H의 한봉전의 값이 아니고 H1의 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에 고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수식 검증해 보고요. 자, 이상이 없죠? 저장 한번 한 다음에 저가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두 번째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요. 얘는 상장 1의 저가가 아니고 상장주의 저가. 좀 아래쪽에서 이제 이 하이스트 신성을 바꾸시면 되겠죠. L1이라는 변수에다가 하이가 아니고 로우, 그 다음에 S2인 이후에 고가가 아닌 저가의 값, 그 다음에 CNT는 똑같이 구하고요. value n에서 마지막에 H1이 아닌 L1을 가져오면 되겠죠. 이것도 한번 먼저 실행을 해보고 나서 월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라인 설정하셔갖고요. 선으로 검정색으로 실선, 저가도 똑같이 선으로 검정색으로 실선, 작업 저장 수식 검증. 그럼 상장주도 여기와 같은 그런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주와 상장일의 고가와 저가가 같죠?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겹쳐가지고 표시가 되죠. 상장 1은 한 칸이 더 먼저 표시되고요. 그 이후에 주가 지난 다음부터 상장주, 첫 번째 상장주의 고가와 저가가 라인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가 주가 바뀐 경우죠. 월요일이 되어버렸죠.
그 전에 금요일이고 월요일. 그럼 첫 주가 지났기 때문에 그 이전 주의 값들을 쭉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월도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수식 관리자 부르신 다음에요. 금방 만든 상장 주월의 고저라는 그런 제목의 수식에서 첫 번째 수식의 수식을 수식 3으로 옮기겠습니다. 첫 번째 수식의 제목도 수식 3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장 주가 아니고 상장 월이죠. 자, 상장 월은 월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일 대신 월을 쓰겠습니다. 자, m이라는 변수에다가요, 플로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트를 100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있는 월 1 두 자리만 나가 떨어지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연과 월만 남게 됩니다. 날짜 중에서요. 그러면 월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h1이라는 함수에다가 s가 2인 이후에 고가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cnt에다가 count since s가 2인 이후에 바뀐 월의 개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d 대신 m not equal m의 한봉천이라고 쓰게 되면 바뀐 월의 개수가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있는 value의 값은 똑같고요. 자, 이것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수식 4로 가셔가지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수식 3에 있는 것을 수식 4로 제목을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상장 월의 저가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h1 대신 l1, highest 대신 low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h 대신 l, count since는 똑같고요. 제 아래쪽에 value and도 같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h1만 l1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라인 설정하시고요. 상장 월의 고가는 선으로 형광색으로 조금 두껍게, 상장 월의 저가도 똑같이 선으로 형광색으로 조금 두껍게 하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그럼 이제 상장 1과 상장 주의 고가와 저가 표시됐고요. 그 다음에 상장 월의 고가와 저가는 저가는 같고 고가는 이 위쪽에 표시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위치가 이제 월이 바뀐 거죠. 6월 2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5월이고요. 그래서 상장월, 첫 번째 상장월에 고가와 저가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그 신규 상장 종목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그렇죠. 이 종목은 이제 전체 3개, 6개의 값, 그러니까 3개의 값이 다 같죠. 지금 첫 번째 워낙에 큰 봉이 생겨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그 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4개의 그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저가의 값들이 다 같고요. 나머지 고가의 값은 월, 주, 일이 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돌려보면요. T,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봉의 고가와 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월이 바뀌었을 때 여기 6월 2일부터 고가와 저가가 첫 번째 달에 첫 번째 월에 고가와 저가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상장 월의 상장 1의 고가와 저가, 상장 주의 고가와 저가, 상장 월의 고가와 저가까지 라인을 나타내 봤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상장 주, 그다음에 상장 월, 상장 1보다는 이 두 가지가 더 이제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해 볼 수가 있죠. 한 번씩 더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상장 1, 상장 주, 상장 월에 종가와 시가, 그 다음에 중심가도 같은 방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신 다음에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제 블로그 그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